안녕하세요, 왓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이코의 대표적인 다이버 모델 SRP777 통칭 터틀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기존부터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다른 모델을 먼저 업로드하느라 미뤘었는데요. 저 또한 일본을 탐탁지 않아 하지만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계는 시계로만 봐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똑같겠죠. 무튼 바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터틀은 약 4-5년 전쯤에 복각으로 출시된 모델인데요. 1968년에 유기마스 모델을 대체하여 77년까지 생산된 6105 모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6105 이후부터는 현행과 유사한 6305, 6306, 6309 모델이 88년까지 생산되었는데요. 빈티지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최초의 모델인 6105와 비교적 최근 모델인 6309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6205 같은 경우는 실제 베트남전에 납품되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이 배경인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마틴 씨 착용한 시계로도 유명한데요. 작년에 이 모델이 복각되어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 한정판 모델이 일반판으로 출시 예정이죠.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뒤통수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튼 6105보다는 6309와 싱크로율이 높은 현행의 터틀은 자사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의 다이버워치들과 놔두어도 아이코닉함이 정말 확실한 모델인데요. 때문에 매니아층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한손목하는 외국 형님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에서는 넙대대한 외모 때문에 쉽사리 도전하기 꺼려하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깊은 역사를 가진 다이버워치라는 점이 상당히 끌려서 데려왔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닥 커 보이지 않았었는데 손목에 올려보니까 역시나 넙대대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45mm라는 실측에 비해서는 다소 작게 느껴졌고 체감은 유기마스의 보급형 모델인 051 모델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스펙을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5mm, 두께는 13mm, 러그는 22mm, 러그 투 러그는 46mm로 무지막지한 사이즈에 비해서는 많이 짧은 러그 투 러그를 가지고 있는데요. 5시 방향에 위치한 이너 용두와 짧은 러그 투 러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작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브러쉬 처리된 케이스는 거북이를 위에서 본 것 같은 형상을 띠는데요. 터틀이라 불리는 이유이면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마감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정말 준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에는 세이코 다이버 라인의 상징인 가나가와 문양이 각인되어 있고 무브먼트는 7S 무브에서 수동감교와 핵기능을 추가시킨 4R36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오차율은 7S 무브와 그닥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동감교와 핵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보다 정확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 글라스가 사용되었고 베젤은 당연히 알루미늄 베젤이 사용되었는데요. 근래 새로 나온 킹터틀과 비교하면 스펙적으로 밀리긴 하지만 오히려 국내외의 반응은 이 기존 터틀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아마 등껍질 패턴의 다이얼과 사이클롭스의 호불호 그리고 초기 리테일가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90만원대에서 많이 떨어진 6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지면 킹터틀도 리뷰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20클릭의 베젤은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괜찮은 클릭감을 가지고 있고 베젤이 넙대대해서 그런지 잡았을 때 그립감은 의외로 안정감 있게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클릭의 정렬이 고르지 않은 개체를 뽑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꾸준히 거론되는 부분이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는 세이코 특유의 밝은 야광을 보여주는 루미브라이트 도료가 도포되어 있는데요.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었지만 웬만한 스위스의 야광은 압사라는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도료가 두껍게 도포되어 있고 한 번 더 코팅을 해서인지 특정 각도에서 맨들맨들한 입체감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3시 방향의 데이트를 빼고 논데이트로 갔다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의 바탕은 완전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매트한 질감의 진회색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조명에 비춰보면 확실히 진한 검정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리시 처리된 측면은 거북이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이 민둥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13mm 가까운 두께는 의외로 넙대대한 사이즈와 균형이 맞는다고 느꼈고, 어느 스트랩이든 무난히 소화하는 매력도 있는 만큼 로고를 뚫려 있어 줄질에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받은 모델답게 다이버스 200m의 방수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기압으로 표시된 타 모델과는 다르게 좀 더 믿음직한 방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시계에서 중요한 착용감, 그리고 그 착용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게적인 부분입니다. SRP 775 모델과는 다르게 기본 러버밴드로 나온 모델이지만 쿠션형 케이스의 특징 때문인지 러버밴드로 착용해도 마치 다른 스틸 모델을 찬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제체 붓으로 교체하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러버나 가죽, 나토밴드가 좋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코의 대표적인 다이버워치 터틀을 리뷰해 봤는데요. 짧고 굵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헤리티지를 가진 다이버워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운 시계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